제2부 출산 후 지옥문이 열리다. 지영이 시어머니의 당연해라는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진 지 3개월 후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입니다. 하준아, 엄마가 정말 잘 키워줄게.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2022년 4월 15일 지영이 첫아이 하준이를 낳았습니다. 3.2kg의 건강한 아들이었죠. 기쁨도 잠시, 워킹맘이 된 그녀 앞에 펼쳐진 건 상상도 못한 새로운 지옥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아이도 키우고 직장도 다니고 시댁 생신상도 계속해야 하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출산 후에도 변하지 않는 시댁의 요구들,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육아의 외로움, 심지어 지영 자신의 생일조차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참담한 현실까지. 과연 워킹맘이 된 지영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출산 직후 지영은 송파구의 한 산후조리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주 비용 300만 원, 모든 비용은 신혼부부인 지영과 민수가 자비로 해결했죠. 여보, 미안해. 부모님께 도움 청하기가. 형 결혼할 때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괜찮아요, 여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준이만 건강하면 돼요. 산후조리원 첫날 밤, 지영은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하준아, 엄마가 처음이라 서툴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할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산후조리원 3일째 아침, 시어머니가 첫 방문을 하셨습니다. 지영은 기대에 부풀었죠. 지영아, 어때? 몸은 좀 괜찮고 우리 손자보자.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하준이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어머님 닮은 것 같아요. 어머, 정말 이쁘네. 우리 손자가 이렇게 잘생겼어. 민수 어렸을 때랑 똑같네. 그런데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지영을 당황시켰습니다. 여기 시설이 좋네. 조리원 음식은 어때? 맛있어. 집 밥이 그리워지지. 괜찮긴 한데 역시 집에서 먹던 미역국이 그리워요. 그러게, 조리원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집 밥만 하겠어. 나중에 집에 가면 내가 미역국이라도 끓여줘야겠네. 정말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미역국 정말 먹고 싶어요. 친정엄마가 해주시던 맛이 그리워서.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병문안 온 친구와 나눈 대화를 지영이 우연히 들었거든요. 요즘 산후조리원이 다 해주니까 정말 편하네. 예전엔 시어머니가 미역국부터 반찬까지 다 해줬는데 세상 참 좋아졌어. 그러게 말이야. 우리 때는 얼마나 고생했는데.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산후조리했잖아. 맞아. 이제는 며느리들이 편해졌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니까. 지영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아까 미역국 말씀하셨는데 제가 퇴원하면 정말 해주실 거예요? 아, 지영아. 미안해. 내가 요즘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서서 요리하는 게 힘들어. 너도 이해하지? 아, 네, 어머님. 괜찮아요. 허리 아프시면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지영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허리가 아프시면 진짜 어쩔 수 없지만 친구분한테는 왜 다르게 말씀하시지? 산후조리원 일주일째, 친정어머니가 첫 방문을 하셨습니다. 딸아, 어떻게 지내니? 몸은 괜찮고 젖은 잘 나와? 엄마, 와줘서 고마워. 몸은 괜찮은데 하준이가 밤에 자주 깨서 힘들어. 그러게, 처사이는 다 그래. 엄마도 너 키울 때 밤잠을 못 잤어. 그래도 금방 적응해. 친정어머니는 가방에서 여러 가지를 꺼내셨습니다. 미역 사왔어. 집에서 끓여 먹어야지. 그리고 이건 산후보약이고 이건 젖잘 나오는 차야. 엄마, 이런 것까지 챙겨줘서 고마워. 뭔 소리야. 딸 출산했는데 엄마가 챙기는 거 당연하지. 시어머니는 안 오시니? 어제 오셨어요. 허리가 아프셔서. 자주는 못 오실 것 같아요. 허리가? 나도 허리 아픈데. 그래도 딸 출산했으면 챙겨줘야지. 그때 대조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옆 병실에서는 산모의 시어머니가 매일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다주고 있었거든요. 며느리야, 미역국도 끓여왔어. 산후조리 잘해야 나중에 안 아파.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저 어머님은 매일 음식을 해다 주시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허리가 아프시다고. 산후조리원 마지막 날,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댁 큰형수 수진이 둘째를 낳아 같은 조리원에 입원한 것이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진아, 힘들지? 미역국 끓여왔어. 집에서 직접 끓인 거야.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요. 몸조리 잘해야 해. 내가 매일 음식해서 가져다 줄게. 이 광경을 본 지영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뭐야, 형수에게는 매일 음식을 해다 주시고 나한테는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똑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달라?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한 지영. 집으로 돌아왔지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준아, 이제 정말 엄마랑 둘이구나. 괜찮아. 엄마가 잘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신생아는 3시간마다 수유를 해야 했고 밤낮이 바뀐 하준이 때문에 지영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하준아, 또 배고파. 엄마도 너무 피곤해. 그래도 먹자, 우리. 산후 3주차, 친정어머니가 걱정되어 찾아오셨습니다. 딸아, 얼굴이 왜 이렇게 초췌해? 제대로 먹고 있어. 시어머니는 도와주지 않으시니? 엄마, 시어머니도 허리가 아프시고 일도 하셔서.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산후조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이라도 내가 와서 도와드릴까? 아니야, 엄마. 엄마도 일 있으시고. 내가 해볼게. 결국 친정어머니는 일주일간 머물며 지영을 돌봐주셨습니다. 미역국, 갈비탕, 각종 나물까지 정성스럽게 챙겨주셨죠. 딸아, 미역국 매일 먹어야 해. 몸조리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온몸이 쑤셔.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시어머니가 이럴 줄 몰랐네. 보통은 며느리 출산하면 챙겨주시는데 허리가 아프시잖아, 엄마.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지영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여보, 어머니가 수진이한테 매일 음식해서 가져다 주신대. 수진이가 정말 편하게 조리하고 있다고 하더라. 매일요? 허리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큰형네는 첫째도 있고 더 힘드니까 어머니가 더 신경 쓰시는 것 같아. 첫째가 있어서 더 힘들다고. 그럼 나도 첫 출산이고 혼자인데. 산후유가 3개월 후 지영은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워킹맘의 험난한 길이 시작된 거죠. 하준아, 엄마 회사 가야 해. 어린이집에서 잘 있어야 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하고. 어린이집 적응 기간이었던 하준이는 매일 울면서 엄마와 헤어졌습니다. 엄마, 어머님, 괜찮아요. 금방 적응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준아, 미안해. 엄마가 일해야 해. 저녁에 빨리 데리러 올게. 회사에서도 지영의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밤에 잠 못 자죠? 괜찮아요. 아직 적응 중이라. 지영 씨, 힘들겠지만 이 프로젝트 마감이 급해서 야근 가능하죠? 저 아이 때문에 일찍 퇴근해야 해서 아침 7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후 어린이집 픽업,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 돌보기, 집안일,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는 시댁 생신상 의무까지. 복직 한 달 후 시아버지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이 전화하셨죠. 지영아, 아버지 생신 준비는 언제 할 거야? 내가 해줘야지. 이번엔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해줘. 어머님, 제가 이제 회사도 다니고 아이도 어린이집 보내고 좀 힘들 것 같은데요. 힘들어? 다른 며느리들도 다 일하면서 하는데 너만 못할 게 뭐 있어. 하준이는 어린이집에 보내면 되잖아.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아이 돌봐야 하고 그런 식으로 핑계 대면 안 되지. 시부모님 생신인데 며느리가 안 하면 누가 해? 다른 며느리들, 형수는 생신상 한 번도 안 하는데 왜 나만? 복직 3개월 후 시댁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64세 생신을 맞아 외식을 하기로 한 거죠. 돌이 지난 하준이를 데리고 참석한 지영.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도착한 시댁 식구들. 모두들 편안히 자리에 앉았지만 지영만 하준이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엄마. 하준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아기가 왜 자꾸 울어? 조용한 곳에서 식사하자고 했는데. 아, 죄송해요. 제가 밖으로 나가서 달래고 올게요. 그러게 애를 왜 데리고 와? 엄마가 봐야지. 누가 봐줘.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하준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시터비도 부담스럽고 우리가 조용히 식사하고 싶은데 애가 자꾸 울면 어떻게 해. 다른 손님들도 쳐다봐. 언니, 애 달래는 용품 같은 거 안 가져왔어요? 장난감이라도. 가져왔는데 하준이가 잘 안 가지고 놀아요. 지영은 하준이를 달래느라 한 숟가락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편하게 스테이크를 자르고 파스타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데 지영만 혼자 아이와 씨름하고 있었죠. 언니, 밥 안 먹어요? 다 식어요. 괜찮아요. 하준이 먼저 달래고 나중에 먹을게요. 수진이는 둘째 낳고 어때? 몸조리 잘하고 있어? 어머님이 워낙 잘 챙겨주셔서 정말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때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한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는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번갈아 가며 손자를 안고 있으면서 며느리가 편하게 식사하도록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우리 손자, 할머니가 안아줄게. 엄마 맛있는 거 먹게. 어머님, 감사해요. 덕분에 편하게 먹네요. 까꿍, 우리 손자 재미있지? 저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를 봐주시는데 우리 시댁은 나만 혼자 애를 돌보라고 하시네. 결국 지영은 식사 시간 내내 서서 하준이를 달래다가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바쁘신 거 알아요. 하지만 민수는 결국 회사 회식으로 밤 11시에 들어왔고 케이크는커녕 사과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부장님이 갑자기 회식하자고 해서. 됐어요. 그냥 자요. 시댁에서는 하루 종일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하나, 전화 한 통도 없었죠. 오후 3시, 지영은 혼자 편의점에 갔습니다. 생일 케이크세요? 촛불도 드릴까요? 네, 작은 걸로 주세요. 집에 돌아온 지영은 하준이와 둘이서 작은 케이크를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하준아, 오늘이 엄마 생일이야. 엄마 30살 됐어. 축하해줄 사람이 하준이밖에 없네. 엄마. 하준아, 엄마가 소원 빌어도 될까?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때 대조적인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시어머니 생신 때는 온 가족이 모여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지영이 정성껏 준비한 생신상 앞에서 사진을 찍었던 모습. 우리 며느리 덕분에 정말 행복한 생신이야.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지영이가 정말 잘해줘. 고마워, 우리 며느리. 하지만 지영의 생일에는 축하 문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가족이라면서, 며느리라면서.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깜빡하고 전화하신 것이죠. 딸아, 미안해. 엄마가 깜빡했네. 생일 축하해. 정말 미안해. 내일 선물 사서 갈게. 괜찮아요, 엄마. 바쁘시잖아요. 시댁에서는 챙겨주셨지. 생신상까지는 아니어도 축하는 해줬을 거 아니야? 네, 챙겨주셨어요. 전화를 끊은 후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바빠도 기억해 주시는데 시댁은 내가 4년간 매달 생신상 챙겨줬는데 내 생일 하나 기억 못 해주시나? 그 순간 지영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인가? 아니면 그냥 일하는 기계일 뿐인가? 4년간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았지? 그날 밤 지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하준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 생각했죠. 이게 맞나? 결혼이 이런 건가? 내가 바라던 가족이 이런 건가?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지영에게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댁 형수 수진으로부터 들을 믿기 힘든 이야기가. 지영아, 너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이제라도 알아야 할 것 같아. 바로 자신만이 4년간 혼자 모든 생신상을 져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수진이 지영에게 털어놓은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진실을 알게 된 지영은 어떤 결심을 하게 될까요? 4년간의 착각이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제3부 생신상 거부 선언. 시댁 대지진에서 더욱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립니다. 진실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